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진돗개의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밤에 그 진돗개가 보여준 행동은 전부 실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을 뛰어넘는 용기와 충성국,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가슴 뜨거운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노부부와 그들의 어린 손자,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낸 영웅, 진돗개 백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어떻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구는 어떻게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옆집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일본 아키타교는 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국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푸른 초원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이곳에 작은 집을 짓고 정착한 김인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정원의 잔디를 손질하고 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죠.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름 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온 외손자 6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낡은 목조 주택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조용하던 마을 전체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또 한 명의 소중한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하얀 털의 검은 눈,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진돗개의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3년 전 부부가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길조차 두려워하며 구석에만 움츠려 있던 녀석이었지만 노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백구는 어린 민준이에게만큼은 처음부터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할 때면 늘 그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고 민준이가 낮잠을 잘 때면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숨소리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아이를 지켜야 할 특별한 사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진돗개를 나라의 보물, 즉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한번 주인을 정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 우직함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때문이죠. 백구는 그 진돗개의 기상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흔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백구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백구는 아이가 불어주는 무지갯빛 비눗방울을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하지만 그 평화의 장막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숲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던 백구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마당과 이어진 숲의 경계선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불렀지만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털을 바짝 세운 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숲의 깊은 곳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눈을 돌렸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짙어가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겠지. 너구리나 한 마리 지나가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목을 끌어안아도 녀석은 한참 동안이나 어둠이 깊어지는 숲을 향해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경계심 속에는 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곧 드리워질 거대한 위협의 예고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백구에 기이한 경계심이 있은 지 며칠 후 인수 할아버지네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몇 달간 비어있던 집이 북적이는 소리에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죠. 이사 온 가족은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근처에 새로 생긴 공장의 기술 자문으로 파견 온 사람이었고 외모에서부터 깐깐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성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삿짐과 함께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짙은 갈색 털의 곰처럼 육중한 체구를 가진 일본의 국견으로 유명한 아키타 쿠로였습니다. 쿠로는 백구와는 또 다른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크기만 봐도 백구보다 한 수 위였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갓 쪄낸 떡을 들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기에 인사차 들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인사에 다나카 씨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죠. 그때 집 안에서 쿠로가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쿠로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짖지 않고 그저 무심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한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그런 쿠로의 목을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제 아들 같은 쿠로입니다. 아키타는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로 쓸데없이 짖거나 흥분하지 않는 아주 점잖은 녀석이죠. 그의 말에는 자신의 개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진돗개와 아키타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견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아키타는 육중한 체구와 힘을 바탕으로 한 사냥 능력이, 진돗개는 날렵함과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죠. 전혀 다른 두 매력이 이웃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백구와 쿠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는 사람 허리 높이의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가 전부였기에 마당에 나온 두 녀석은 시시때때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쿠로가 나타날 때마다 하던 놀이를 멈추고 온 신경을 집중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시비를 걸거나 짖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가족, 특히 민준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쿠로의 접근을 경계할 뿐이었죠. 반면 쿠로는 백구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가끔 백구 쪽을 향해 코웃음을 치듯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죠. 다나카 씨는 그런 쿠로의 태도를 위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인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주말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가지고 놀던 빨간 공이 실수로 울타리를 넘어 옆집 마당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내 공. 민준이가 울상이 되어 소리치자 인수 할아버지는 옆집에 가서 공을 가져오겠다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집 마당에 나와 있던 쿠로가 굴러온 공을 발견했습니다. 쿠로는 공을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이내 입으로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백구는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듯
울타리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방이라도 울타리를 뛰어넘을 듯한 기세였죠. 자신의 어린 주인의 물건을 빼앗긴 것에 대한 명백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백구의 거센 반응에 놀란 것은 쿠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자신을 무시하던 백구가 그렇게 사납게 돌변하자 쿠로는 순간적으로 공을 뱉어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백구를 향해 질 수 없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짖음에는 백구와 같은 용맹함보다는 당황스러움과 허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다나카 씨는 백구를 향해 조용히 못해 어디서 함부로 짖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인수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공을 돌려달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가 마지못해 공을 던져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짧은 대치는 두 개의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망설임 없이 분노할 줄 아는 충견이었고 쿠로는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데 더 급급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백구는 옆집의 아키타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어두운 숲을 향한 경계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백구와 쿠로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무렵 마을에는 스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광활한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개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정도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봤다는 가벼운 목격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불길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해, 질, 역숲,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리는 너댓 마리의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 한밤중에 늑대 울음소리 같은 기분 나쁜 하울링을 들었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 없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며 완전히 야생화된 들개의 무리였습니다. 들개는 일반적인 유기견과는 그 위험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유기견들은 사람에게 버려진 기억 때문에 사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들개는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생존 본능만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를 극도로 경계하며 공격합니다. 특히 먹이가 부족해지는 계절이 오면 그들은 점차 대담해져 인간이 사는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도 몇몇 농장주들이 밤사이에 닭이나 오리 몇 마리가 사라졌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설마 그 들개들이 사람 사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오겠냐며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매일 밤 숲을 향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밤이 되면 잠도 자지 않고 현관문 앞이나 마당이 잘 보이는 창가에 엎드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백구의 등을 쓸어주며 걱정 마라. 백구야, 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니? 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불안한 것은 할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 그리고 충직한 백구까지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방 차원에서 집 주변 울타리를 점검하고 밤에는 마당의 조명을 더 밝게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는 잠결에 들려오는 백구의 격렬한 짖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급하고 맹렬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슴푸레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백구는 울타리 앞에 서서 숲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들어 백구가 바라보는 곳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쌍, 아니, 세 쌍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손전등 불빛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들가의 무리가 집 앞 울타리까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던 텃밭은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고 옆집 다나카 시내에 닭장에서 키우던 닭 몇 마리가 처참하게 물어뜯겨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밤새 경계를 서며 짖어주지 않았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소란에 잠이 깬 다나카 씨도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죽은 닭들을 보며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백구가 시끄럽게 짖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닭장으로 돌아갔고 인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으르렁거리는 백구의 목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숲속의 불길한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이빨과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평화로운 마을을 조여오는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저 굶주린 짐승들이 다음으로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들가의 무리가 집 앞까지 접근했던 충격적인 새벽이 지나고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절대 혼자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해가 지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오후 인수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며 혹시나 들개들이 남긴 다른 흔적은 없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집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잠시나마 안심하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슨 채 길 저편에서 다가오는 무언가를 향해 낮은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솔길의 굽은 모퉁이를 돌아 들가의 세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봤던 놈들보다 훨씬 더 크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무리의 정찰병 역할을 하는 녀석들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인수 할아버지와 백구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삼각형 대형으로 흩어져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번뜩이는 눈빛과 지저분한 털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갈비뼈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었죠. 인수 할아버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는 흔한 지팡이 하나 없었고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녀석은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아서며 들개를 향해 땅이 울릴 듯한 기세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게 보내는 추상 같은 경고였습니다. 백구의 맹렬한 기세의 들개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셋이었고 백구는 혼자였습니다. 수적 우위를 믿었는지 가장 앞서 있던 녀석이 이빨을 드러내며 백구를 향해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인수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집 마당에서 쿠로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나카 씨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던 쿠로는 멀리서 들개와 대치하고 있는 백구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함께 싸울 것처럼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넘어 달려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옳지, 쿠로,
저놈들을 쫓아버려 라며 쿠로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울타리 안전한 자신의 영역 안에서 목청껏 지저댈 뿐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용맹함이 아닌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 야생의 짐승들과 직접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쿠로의 지원 따위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듯 오직 눈앞의 적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백구는 달려드는 들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돗가의 특유의 놀라운 민첩성과 대담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들개의 목덜미를 노리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몸을 틀어 다른 녀석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들개들은 잠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백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짖으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혼자서 셋을 상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 한순간도 주인이 있는 뒤쪽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주인을 따르는 것을 넘어 주인을 보호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백구는 온몸으로 그 충성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구의 기세에 눌린 들개들은 씩씩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대치는 백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옆집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다나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잖다고 자랑하던 자신의 아키타와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켜낸 옆집의 진돗개의 모습이 선명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들개와의 첫 대치에서 보여준 백구의 용맹함은 인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유기견 보호소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든 민준이와 그 곁을 지키는 백구를 보며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백구를 처음 만났던 날, 보호소 직원은 백구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구는 원래 전문 산악 구조견으로 훈련받던 개였습니다.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강인한 체력 덕분에 팀의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백구의 첫 번째 주인이자 파트너는 젊고 유능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둘의 호흡은 완벽했고 수많은 실종자를 함께 찾아내며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어느 겨울,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수색하는 작전에 백구와 그의 파트너가 투입되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눈보라 속에서 수색은 난항을 겪었고 안타깝게도 작은 눈 사태가 발생하며 파트너 대원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눈을 파헤쳐 파트너를 찾아냈지만은 그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백구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파트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천으로 그를 녹이며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트너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파트너를 잃은 백구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구조견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결국 구조견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좋은 주인을 찾아주려 여러 번 입양을 보냈지만 백구는 번번이 적응하지 못하고 보호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진돗개의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진돗개 중에는 일편단심의 성향이 강해
첫 주인을 잊지 못하고 평생 그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귀소 본능과는 다른 형태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백구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파양을 겪으며 상처투성이가 된 백구를 만난 것이 바로 인수 할아버지 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백구를 훈련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백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닫혀있던 백구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꾸밈 없는 어린아이 민준이의 존재는 백구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이는 백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놀고 간식을 나눠 먹고 잠든 백구의 배에 기대어 책을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백구는 연약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인 민준이에게서 과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파트너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구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인수 할아버지는 잠든 백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랬구나. 백구야, 너에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이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고 네가 민준이를 꼭 지켜주자꾸나. 할아버지의 속삭임에 백구는 잠결에도 꼬리를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백구가 가족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충성과 용기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밤을 방해하듯 창밖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섬뜩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숲속의 위협은 단 한 번의 패배로 물러날 만큼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의 공격은 정찰병 수준이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더 큰 비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에게 한번 혼쭐이 난 들가에 무리는 며칠간 잠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겁을 먹고 멀리 떠났을 것이라며 안도했지만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야생의 포식자들은 패배를 통해 두려움이 아닌 교활함을 배웁니다. 그들은 인수 할아버지네 집의 방어선이 만만치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용맹한 흰 개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마을 전체를 서서히 옥죄어 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위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밤사이에 양 한 마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늑대나 다른 맹수의 소행으로 추측했지만 현장에 남은 발자국과 잔혹한 사냥의 흔적은 명백히 들가의 무리의 지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농가의 염소 2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들개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밤중의 어둠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이나 동틀녘처럼 어슴푸레한 시간을 노려 기습적으로 사냥하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을 꺼내 들고 밤마다 불침번을 섰지만 숲의 지리에 익숙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들개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들개들의 공격은 점차 인수 할아버지의 집 근처로 좁혀져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아끼던 닭장의 문이 부서져 있고 닭 몇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구가 밤새 지저대며 경계했지만 교활한 녀석들은 닭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노리고 순식간에 일을 저지른 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피해는 옆집 다나카 씨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비교적 최신식 철제 울타리를 갖추고 있었지만 들개들은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들어와 마당에 있던 토끼 몇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연이은 피해의 다나카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키타 쿠로가 밤새 조용히 잠만 잤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쿠로를 점잖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사람들의 인심도 각박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숲은 더 이상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축 몇 마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가의 무리는 피해 맛을 보았고 점점 더 인간의 영역을 자신들의 사냥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축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야생 들가의 무리에게는 거의 늑대와 흡사한 사회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무리는 가장 강하고 교활한 개체를 우두머리, 즉 알파 엘파로 삼아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찰, 사냥, 망보기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조직력은 그들을 더욱더 위협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지금 이 마을을 위협하는 무리 역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교활한 우두머리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아마도 백구라는 존재를 가장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인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많은 수의 눈동자들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전처럼 한두 쌍이 아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대여섯 쌍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정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듯 숲의 경계선에 일렬로 늘어서서 집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시선은 마치 최후 통첩처럼 느껴졌습니다. 네어이의 방어선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가 빼앗아 갈 것이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마주한 백구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근육을 부풀린 채 깊은 침묵 속에서 적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더 큰 싸움을 앞둔 전사들의 기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위협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저 굶주린 짐승들의 다음 목표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될까요? 마을을 옥죄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6살 민준이와 백구의 유대는 더욱더 깊고 애틋해져 갔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마당을 뛰어다니지도 할아버지와 숲길을 산책하지도 못하게 된 민준이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은 오직 백구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자신의 작은 담요를 가져와 백구에게 덮어주며 백구야, 넌 춥지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른들의 눈에 마냥 귀엽게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순수한 애정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그런 민준이의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민준이가 곁에 있을 때면 한없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제멋대로 털을 헝클어뜨려도 귀찮게 꼬리를 잡아당겨도 그저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면
백구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백구는 즉시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녀석에게 민준이는 더 이상 주인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지켜내지 못했던 파트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준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어디선가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낡은 곰 인형을 입에 물고 와 아이의 무릎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알고 놀아달라는 나름의 표현이었죠. 민준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백구의 커다란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백구야, 나 무서워.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아이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의 잿빛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신뢰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개 사이에는 말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사실 동물 행동학자들 사이에서는 개가 인간, 특히 어린아이의 감정을 읽는 능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냄새까지 감지하여 상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백구는 민준이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흉흉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는 저 작은 생명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백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구석에서 떨기만 하던 가여운 녀석이 이제는 한 아이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극복한 존재는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법입니다. 백구는 민준이를 통해 구원받았고 이제는 민준이를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교감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그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옆집 다나카 씨의 아내가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인수할아버지가 놀라 창밖을 내다보자 옆집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네 아키타 쿠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들가의 2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쿠로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들개와 싸우다 부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울타리 너머 숲속에서 더 많은 들개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쿠로를 미끼 삼아 집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의 그르렁거림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협은 바로 옆집까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저 교활한 짐승들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옆집 아키타, 쿠로가 들개들에게 습격당한 사건은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쿠로는 다나카 씨가 공포탄을 쏘아 올린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쿠로는
예전의 위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지저댔고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꺾인 기세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들가의 무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마을의 또 다른 방어선 하나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백구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고 기상예보에서는 며칠 내로 강력한 폭풍우가 이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날씨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후텁지근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무거운 낯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새들조차 울지 않아 마을 전체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에 대비해 창문에 판자를 덧대고 날아갈 만한 물건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무언가 불길하고 거대한 사건이 임박했다는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간의 낡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집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듯 할아버지의 발치에 바싹 붙어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백구의 코는 연신허공을 킁킁거렸고 귓바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을 포착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감각이 예민해서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실제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백구가 보이는 불안한 행동은 다가올 폭풍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거실에서 혼자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거리를 손질하느라 부엌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폭풍에 대비해 물이 새는 지붕을 잠시 손보러 사다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어둠은 이미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들가의 무리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혼란스러움,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정신이 팔려 방심하게 되는 바로 그 찰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고 온 짙은 구름은 아직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헤해질 역처럼 어둡고 침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유난히 덩치가 크고 교활한 눈빛을 가진 잿빛 털의 들개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은 소리 없이 숲의 경계선을 넘어 마치 그림자처럼 마당의 긴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들개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 각자의 위치를 잡고 목표물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닭이나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오직 한 곳,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고 연약한 아이,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백구는 이 모든 기척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창밖을 향해 연신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릉거리는 소리 대신 마치 위험해라고 말하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할머니는 음식 재료를 써는 소리에, 지붕 위의 할아버지는 망치질 소리에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민준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 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저 백구가 폭풍 전의 날씨 때문에 예민해졌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경고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요함은 깨지기 직전이었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의 필사적인 경고는 가족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극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운명의 톱니바퀴는 마침내 가장 끔찍한 방향으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수리를 마친 인수 할아버지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헛간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예초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차! 저걸 안으로 들여놓는다는 걸 깜빡했군. 비바람에 녹슬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잠시 예초기를 손보러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될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는 할머니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할머니가 만든 찐빵 좀 먹어보렴. 하지만 블록 쌓기에 한창 빠져있던 민준이는 싫어. 나 이거 다 만들고 먹을 거야. 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늘 민준이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할머니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다 만들고 오렴. 이라며 웃어넘기고는 찐빵을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집안의 어른 2명이 동시에 민준이에게서 시선을 뗀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녀석은 할아버지가 헛간으로 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 안에서 유일하게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자신과 그 위험의 한가운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어린 민준이 백구는 거실과 현관문을 미친 듯이 오가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들가의 무리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은 뱀처럼 낮은 포복으로 풀숲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거실 창문 아래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다른 놈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쌓아올린 블록탑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실망한 민준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커다란 나무 뒤에서 커다랗고 낯선 개 한 마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것이 들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개 친구가 생긴 줄로만 알았죠. 민준이는 순진한 마음에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녕, 너도 나랑 같이 놀래. 그리고는 별다른 생각 없이 혼자서 거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리 와, 내가 블록 보여줄게. 백구는 경악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발로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본 백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짖으며 아이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까지 달려나간 후였습니다. 헛간에서 예초기를 손보던 할아버지는 백구의 다급한 짖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짖어대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고 집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마당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수십 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그 시간은 한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민준이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보던 개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뒤, 숲을 속, 심지어 울타리 너머에서도 번뜩이는 눈들이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아닌
굶주린 자의 탐욕과 잔인함이 가득했습니다. 입가에서는 허연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목 깊은 곳에서는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고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군가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민준이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자신을 둘러싼 채 천천히 거리를 좁혀오는 굶주린 짐승들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잿빛 털을 가진 우두머리 들개는 민준이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놈의 크기는 어지간한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까지 올 정도로 거대했고 오랜 야생 생활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은 그 자체로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놈은 검은 입술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누렇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어두운 날씨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야생 동물의 공격 패턴 중 하나는 상대의 길을 죽이기 위해 먼저 이빨을 드러내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두머리 들개는 어린아이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며 사냥의 마지막 단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바치고 있는 다른 들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반원 형태로 민준이의 퇴로를 모두 차단한 채 우두머리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이미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앞다리를 낮게 웅크리고 있었고 또 다른 녀석은 꼬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 민준이를 향해 끊임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야생의 살기와 피비린내 섞인 악취가 마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이는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구는 철창에 갇힌 맹수처럼 거실을 오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내보내달라고 미친 듯이 지저대며 현관문을 앞발로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어린 주인이 굶주린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여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사태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첫 번째 파트너,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 백구는 절대로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두머리 들개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놈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듯 땅을 박차고 민준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공기를 갈랐고 벌어진 입에서는 당장이라도 아이의 작은 목을 끊어버릴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경하게 비명을 지른 것도, 헛간에서 달려오던 할아버지가 안 돼 라고 절규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새하얀 이빨이 민준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거실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하얀 섬광 같은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구였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백구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두꺼운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에 온몸이 긁혀 피가 낭자했지만 백구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민준이를 덮치려는 저 잿빛 악마를 저지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녀석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들개가 민준이를 물기 직전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둘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들개의 옆구리를 온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우두머리 들개의 몸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냥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당한 기습에 놈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맹렬한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이빨은 아이에게 닿지 못했지만 이제 그 이빨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용맹한 흰 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한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사이에 둔 두 맹수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잿빛 우두머리 들개는 나뒹굴었던 몸을 순식간에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백구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은 감히 내 사냥을 방해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백구의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민준이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언제라도 튀어나갈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자세였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유리 파편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새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지만 백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들개는 코웃음을 치듯 킁 소리를 내며 주변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들개들이 일제히 백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6, 7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굶주린 맹수들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수적 열세는 명백했고 승산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어린 주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들개는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놈은 정면으로 달려드는 대신 좌우에 있던 부하 2마리를 먼저 백구에게 달려들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협공 전술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공격에 정신을 팔리게 한 뒤 자신은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겠다는 계산이었죠. 2마리의 들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양쪽에서 달려들자 백구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녀석은 2마리를 모두 상대하려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몸을 날려 달려드는 놈 하나의 앞다리를 정확하게 물어버렸습니다. 진돗개의 무는 힘, 즉 치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앞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 들개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사이 백구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다른 놈의 공격을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크왕 하는 소리와 함께 2마리의 머리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다른 들가에 역시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두머리 들개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놈은 백구의 등 뒤 비어있는 옆구리를 노리고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동물의 싸움에서 옆구리를 내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백구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2마리를 상대하느라 미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백구의 옆구리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백구의 몸이 크게 휘청겼습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치명상을 입혔다고 생각한 우두머리 들개가 만족스러운 듯 잠시 힘을 빼는 순간 백구는 상상도 못할 반격을 가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백구는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녀석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옆구리를 물고 있는 우두머리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휘둘러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빨을 드러내
놈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귀는 동물의 급소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우두머리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백구를 물고 있던 입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맹수는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백구는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뒷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라는 듯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영웅의 돌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 한가운데로 뛰어든 백구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절망적인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투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백구가 피를 흘리며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바로 옆집 마당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다나카 씨와 그의 아키타 쿠로는 울타리 너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옆에 선 쿠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들개들이었습니다. 그때 공포가 되살아난 듯 쿠로는 꼬리를 양다리 사이에 바싹 말아넣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나카 씨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달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당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울타리 너머의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백구가 4-5마리의 들개들에게 둘러싸여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총을 쏜다고 해도 저렇게 뒤엉켜 싸우는 상황에서 들개만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나 백구가 맞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섣불리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쿠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쿠로는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본능적인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백구가 옆구리를 물려 피를 쏟아내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쿠로는 비명 같은 짖음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께 싸우겠다는 용맹한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대한 공포의 발현일 뿐이었습니다. 쿠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두 발짝씩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저 녀석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그런 쿠로의 모습을 보며 깊은 무력감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쿠로를 사무라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용맹한 개라고 자랑해왔습니다. 아키타는 원래 곰 사냥을 하던 맹견이었고 그 피 속에는 분명 야수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잠재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쿠로의 목줄을 잡고 쿠로, 짖기만 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쿠로는 그의 말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저항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의 눈에는 그 어떤 명령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눈동자, 그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개의 용맹함은 단순히 품종이나 혈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주인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쿠로는 다나카 씨의 아들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그의 자부심을 채워주는 값비싼 장식품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던 쿠로에게
저 끔찍한 싸움은 그저 피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는 쿠로를 이끄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버벅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울타리 너머에서는 백구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들개들의 사나운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마리에게는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백구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숭고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발짝도 아이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 하얀 진돗개의 모습은 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용기 앞에서 쿠로의 요란한 짖음은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백구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또 다른 영웅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안 돼. 민준아, 헛간에서 달려오던 인수 할아버지가 마당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들가의 무리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는 백구와 그 뒤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손자 민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에 들 만한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달려온 헛간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낡은 쇠스랑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이제는 녹슬고 무뎌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쇠스랑을 고쳐 잡은 할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온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마리의 늙은 사자였습니다. 이놈들, 내 새끼한테서 떨어져. 할아버지는 땅이 울릴 듯한 고함을 지르며 들가의 무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간의 등장과 위협적인 고함 소리에 백구를 공격하던 들개들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학습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피냄새에 흥분한 상태였기에 쉽사리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들가의 한 마리를 향해 쇠스랑을 휘둘렀습니다. 비록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손자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실린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폐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스랑의 옆구리를 맞은 들개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들개들이 겁을 먹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할아버지는 재빨리 민준이와 백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내고 백구와 등을 맞댄 채 들가의 무리와 대치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백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주인과 충직한 개가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백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내가 네 뒤를 지켜주마. 할아버지의 격려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이 함께 싸워준다는 사실이 녀석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한번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인간과 한 마리의 개,
그들은 서로의 가장 취약한 등 뒤를 맡긴 채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개의 협력 관계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고대 인류가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냥과 경비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개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생관계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인수 할아버지와 백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 원초적이고 가장 숭고한 파트너십의 재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쇠스랑에 맞아 부상당한 놈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5마리가 넘는 들개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들개는 교활하게도 정면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백구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놈은 이 늙은 인간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쇠스랑을 몇 번 휘두른 것만으로도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필사적인 사투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은 과연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등을 맞대고 선 할아버지와 백구의 저항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을 헐떡였고 백구 역시 과다출혈로 인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잿빛 우두머리 들개는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무리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르릉 하는 우두머리의 신호와 함께 남아있던 들개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할아버지와 백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공격에 할아버지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자 방어선의 구멍이 뚫렸고 들가의 한 마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앞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온 신경은 민준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녀석은 민준이를 향해 달려드는 들개를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덮치기 직전의 들개를 온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백구는 자신의 등을 다른 놈들에게 완전히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잡은 들가의 2마리가 동시에 백구의 등과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엉! 백구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넘어져 있던 인수 할아버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직한 개를 물고 늘어진 놈들을 향해 쇠스랑을 창처럼 내질렀습니다. 이슈스에만도 모산 놈들아. 할아버지의 필사적인 공격에 들개들이 잠시 물러선 틈을 타 백구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몸은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다른 들개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2눈은 오직 한 곳, 이 모든 비극을 지휘하고 있는 저 교활한 잿빛 우두머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지 않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녀석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우두머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들개들이 옆에서 덤벼들며 녀석의 몸을 물어뜯었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백구의 돌진에 우두머리 들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늘 부하들을 앞세워 싸우던 놈은 이처럼 모든 것을 내던진 정면 승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구는 우두머리의 코앞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정확하게 놈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한번 목표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진돗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침내 적장의 심장에 박힌 순간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백구를 떼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백구의 배를 핥히고 몸을 뒹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백구의 몸에 새로운 상처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녀석은 결코 이빨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놈의 숨통을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전쟁에서 장수를 잃은 군대가 와해되듯 우두머리가 무력화되자 다른 들개들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목에서 피를 쏟아내며 쓰러진 우두머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남아있던 들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투가 마침내 피투성이의 역정극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목을 물고 있던 백구의 입이 서서히 풀리더니 녀석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백구는 이 처절한 싸움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일까요? 마당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흩어져 달아나는 들개들의 마지막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처참한 싸움의 흔적과 3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손에 든 쇠스랑을 떨어뜨리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쓰러진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역시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를 따라 백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백구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새하얗던 털은 자신의 피와 적들의 피, 그리고 흙먼지로 뒤엉켜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무수히 나 있었고 특히 옆구리와 등, 뒷다리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습니다. 녀석의 숨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과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백구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뜬 것입니다. 녀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옆에서 울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힘을 쥐어짜 혀를 내밀어 민준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울지 마! 아가야, 이제 괜찮아! 내가 널 지켜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동을 마지막으로 백구의 고개는 옆으로 툭 떨어졌고 녀석의 눈은 스르르 감겼습니다. 백구야, 안 돼! 백구야! 민준이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백구의 몸을 그저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다나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왔고 인수 할아버지네
마당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모두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웃들은 재빨리 수건과 구급상자를 가져와 백구를 돕기 시작했고 한 주민은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옆집에서 지켜보던 다나카 씨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쿠로가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백구와 그 옆에서 오열하는 노인과 아이,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여든 이웃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개, 쿠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백구는 조심스럽게 담요에 쌓여 채 실렸습니다. 차가 동물병원을 향해 급히 출발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되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빗줄기는 마당에 낭자했던 핏자국을 씻어내렸지만 그날의 처절했던 사투와 한 영웅의 숭고한 희생의 기억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가족에게는 과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백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노부부와 민준이는 백구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옆집 다나카 씨와 쿠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지켜줄 용기도 없는 개라며 외면받았던 쿠로는 과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유산을 따라서 채널에서는 곧이어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뒷부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백구의 기적 같은 회복 과정과 이 사건이 마을 전체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우정과 화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